1988년 서울 대학생 자원봉사자 실종 사건. 사라진 기억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의 도시. 거리마다 환호가 가득했고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명동과 강남, 잠실 일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국가적 축제라 불렸던 그 날들 속에서 누군가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2학년 홍윤아 양. 21살의 여대생은 올림픽 자원봉사에 선발된 학생이었습니다. 밝고 성실한 태도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깊었고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어 국제 행사를 돕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족은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은 그녀가 앞으로 유학을 준비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날이 환하게 열려있던 청춘이었습니다. 9월 23일 저녁 8시 윤아 양은 잠실 주경기장에서 근무를 마쳤습니다. 동료, 자원봉사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홀로 경기장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낯선 외국인들과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고 웃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윤아 양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잠실 근처의 작은 술집 골목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술집 안에서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뚜렷이 기억했습니다. 젊은 여대생과 외국인 남자가 마주 앉아 웃으며 잔을 부딪히던 장면. 올림픽의 열기 속에서 낯선 외국인과 술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들뜬 공기 속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사건을 단순 실종으로 치부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접수증을 내주었지만 실제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가 모든 것을 덮고 있었고 한 여대생의 행방은 그 거대한 열기 속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윤아 양의 가족은 경찰서를 드나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딸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가출일 리 없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복도와 사무실을 메아리 쳤지만 경찰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은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날수록 단서는 사라져 갔습니다. 술집의 CCTV는 이미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택시 승강장 CCTV도 덮어쓰기가 반복되었습니다. 도시의 수많은 눈은 사건의 진실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택시 기사가 경찰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에 실린 윤아 양의 사진을 보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새벽 1시 반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태웠습니다. 뒷좌석에는 외국인 남자가 있었고 앞좌석에는 한국인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새벽마다 흔히 있는 술 취한 손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신문에 난 사진을 보자 그때 태운 승객이 바로 윤아 양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만 용의선상에 올려놓았는데 새로운 그림자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남자는 젊었고 학생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조사는 곧 같은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학교를 수소문했고 윤아 양과 같은 수업을 들었던 한 남학생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윤아 양과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그가 윤아 양을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다고 기억했습니다. 남학생은 경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고 흐릿하다고 했습니다. 외국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지만 윤아 양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도중 수사관의 눈에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남학생의 손등과 팔목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핥히어 생긴 듯한 붉은 흔적이었습니다. 수사관이 그 상처에 대해 묻자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술잔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자 길에서 넘어져 생긴 것 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의 해명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오래된 흔적이 아니었고 사건이 벌어진 시기와 겹쳐 보였습니다. 윤아 양의 가족은 분노했습니다. 딸이 저항하다 남긴 흔적일 수 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언론은 곧바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실종 여대생, 동료 남학생 손에 남은 의문의 상처. 시민들은 술렁였습니다. 경찰은 왜 이 사실을 일찍 밝히지 않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중을 강조했습니다. 상처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생활 속에서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싸움의 흔적일 수도 있었지만 우연한 상처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남학생은 풀려났습니다. 그는 기억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외국인 남자에서 이제는 같은 대학의 남학생으로 옮겨갔습니다. 도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외국인을 범인이라 했고 어떤 이는 한국인 남학생을 지목했습니다. 장기 매매, 괴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더 믿었습니다. 윤아 양의 가족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경찰서를 오가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 말은 가족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언론은 점점 더 사건을 확대했습니다. 신문의 지면에는 매일같이 윤아 양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외국인 용의자, 같은 대학의 남학생, 그리고 장기 매매 괴담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실보다 자극적인 말들이 더 크게 다뤄졌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낯선 외국인과 마주치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가 끌려가 장기를 잃었다더라. 사람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었습니다. 경찰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외국인 추적은 이미 늦었습니다. 출국자 명단은 부정확했고 수많은 관광객과 기자단을 일일이 좇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남학생에 대한 수사도 막혔습니다. 상처는 의심스러웠지만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윤아 양의 가방은 여전히 한강 둔치에서 발견된 채였습니다. 지갑과 학생증, 입장권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현금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범인의 흔적일까? 그녀가 스스로 내려놓은 것일까? 경찰은 확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강변에 나와 강물 위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물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이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사건은 한 달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서서히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올림픽은 끝났고 도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새벽 1시 10분. 흑백 CCTV 화면에 두 사람이 술집을 나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윤아 양은 웃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남자는 그녀의 곁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둘은 골목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 몇 분 후 화면에 다시 외국인 남자가 잡혔습니다. 그는 이번엔 다른 외국인 무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아 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그 지점에서 끊겼습니다. 도시의 수많은 불빛과 사람들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그 순간 이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윤아 양의 가족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밤새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태연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잠시 집을 비운 것일 수 있다. 그 한마디에 가족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불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윤아 양은 연락을 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약속을 지키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한 것도 가출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경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늦어졌습니다. 도시는 올림픽의 열기로 들떠 있었고 한 명의 실종 여대생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 한 신문 사회면 구석에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올림픽 자원봉사 여대생, 귀가 불명. 단 몇 줄의 기사였습니다. 올림픽 메달 소식과 정치 뉴스에 묻혀 사람들은 곧 잊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그 한 줄은 차갑게 닫힌 문 같았습니다. 딸의 이름이 활자로 찍혀 나왔지만 그 이름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은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윤아 양과 함께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들을 찾았습니다. 술집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외국인 남자와 함께 나간 것,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은 남자뿐이었다는 것. 가족은 경찰에게 외국인을 추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기자단, 관광객, 선수단, 응원단. 그 속에서 특정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스스로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은 알았습니다. 윤아 양은 그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한강 둔치에서 검은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학생증, 지갑, 입장권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범인의 흔적일까? 그녀가 스스로 내려놓은 것일까? 의문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시기 도시는 불안에 잠겼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여성을 납치해 장기를 판다는 괴담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낯선 언어와 얼굴을 가진 이방인들이 도시에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공포를 키웠습니다. 언론은 다시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단신이었던 기사는 이제 자극적인 제목으로 변했습니다. 자원봉사 여대생, 외국인과 함께 사라졌다. 그 제목은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건은 더 이상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불안이 되었습니다. 남학생은 풀려났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멀리했고 수업에 나와도 속삭임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는 점점 강의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학교를 떠났습니다. 언론은 그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집 앞에 몰려들었고 부모는 대문을 닫은 채 침묵했습니다. 아무리 취재를 시도해도 그의 입에서 새로운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이어가기 위해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과 기자단의 명단은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사진과 이름만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다수의 외국인들은 이미 귀국했습니다. 술집에서 윤아 양과 함께 있던 남자는 한국에 없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건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남학생은 의혹 속에서 사라졌고 외국인 용의자는 흔적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매일 경찰서를 찾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추가 단서가 없습니다. 사건 발생 2달째. 윤아 양의 이름은 신문 사회면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신 장기 매매, 괴담이 지면을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여성을 유인해 장기를 적출한다는 소문. 근거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공포는 언제나 진실보다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은 그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골목길은 조용해졌고 여성들은 혼자 외출을 꺼렸습니다. 낯선 외국인과 마주치면 눈을 피했습니다. 윤화 양의 가족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점점 그들을 피했습니다. 사건이 끝없이 미궁에 빠지자 도움의 손길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집 안으로 갇혀갔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새로운 제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제보들은 사건을 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새벽 2시쯤 강남역 근처에서 여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던 모습. 윤화 양을 닮았다고 했지만 얼굴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잠실 근처 여관에서 외국인 남자와 여성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고 옷차림은 윤화 양과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언은 서로 충돌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인, 어떤 이는 외국인, 모두 그럴듯했지만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었고 증언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졌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왜곡되고 세부는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단서가 아니라 또 하나의 미궁이 되었습니다. 윤화 양의 가족은 여전히 강변을 찾았습니다. 가방이 발견된 자리에 앉아 물결 위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밤마다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용의자와 한국인 남학생, 그리고 수많은 괴담이 얽히며 기사는 점점 추측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신문은 진실보다 흥미를 좇았고 방송은 자극을 원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흐려졌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을 다시 불러야 했습니다. 윤화 양의 가족은 매일 경찰서를 찾아와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사에도 호소했고 기자들에게 직접 눈물로 부탁했습니다. 그 남학생을 다시 조사해달라. 그들의 절규는 기사로 실렸고 여론은 경찰을 압박했습니다. 남학생은 다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숙였고 말끝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했습니다. 수사관은 그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핥힌 듯한 흔적.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바꿨습니다. 술잔에 부딪혔다고 했다가 길에서 넘어졌다고 했다가 다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해명은 흔들렸습니다. 상처는 사건 발생 시기와 겹쳐 있었습니다. 윤화 양의 가족은 분노했습니다. 딸이 저항하다 남긴 흔적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언론은 곧바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실종 여대생, 남학생 손에 남은 의문의 상처. 시민들은 술렁였습니다. 경찰은 왜 이 사실을 일찍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중을 강조했습니다. 상처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일상의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남학생은 또다시 풀려났습니다. 그는 기억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막다른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외국인 남자에서 이제는 같은 대학의 남학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뒤엉켜 갔습니다. 시간은 한 달을 넘겼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표류했고 언론의 보도는 과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더 믿었습니다.
윤화 양의 이름은 괴담 속에서 소비되었습니다. 외국인에게 끌려갔다. 장기를 잃었다. 같은 대학 남학생이 공범이었다. 끝없는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화 양의 부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경찰서 복도를 매일 걸었고 신문 지면을 손에 쥐고 울었습니다. 시간은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흔적은 더 멀어졌습니다.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갔습니다. 가방은 침묵했고 술집은 불빛을 밝히고 있었으며 택시는 다른 손님을 태워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의 시간은 그날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윤화 양의 이름은 오래된 기록 속에 갇혔습니다. 신문의 활자, 낡은 서류철, 흐릿한 사진. 모든 것이 먼 과거가 되어갔습니다. 부모는 끝내 딸을 기다리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다림으로 끝났습니다. 남은 가족은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도시는 다른 사건들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새벽의 골목, 흐릿한 CCTV, 술집의 잔, 강변의 가방. 그 모든 것이 맞춰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외국인이 범인이라고, 아니면 같은 대학의 남학생이라고, 혹은 장기 매매 조직의 소행이라고. 모두 말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아직도 미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나도 윤화 양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문 지면에서 그녀의 이름은 사라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잊혀갔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그 시간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윤화 양의 부모는 매년 같은 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서류철 속에 묻혀있는 사건 기록을 꺼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단서가 없습니다. 그 말은 세월 속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 앞에서 그녀의 이름을 꺼내는 것을 피했습니다. 사건은 오래된 상처처럼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잊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형태를 바꾸어 괴담이 되었습니다. 밤길을 조심하라는 말, 외국인과 함부로 어울리지 말라는 충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윤화 양 사건에 빗대어 전했습니다. 이름은 사라졌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장기 매매 괴담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장기를 잃은 피해자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며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학교 앞 다방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말했습니다. 그 사건을 알지 않느냐. 윤화 양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기억하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부모는 늙어갔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여전히 경찰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새로 바뀌는 담당자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단서가 없습니다.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철과 바랜 사진만 쥐어졌습니다. 그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더 멀어져 보였습니다. 부모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가족은 침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누구도 그 상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 사건을 아느냐?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추측을 늘어놓았습니다. 외국인의 범행이라고, 한국인 남학생이 진짜 범인이라고, 혹은 경찰이 무언가를 숨겼다고.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건은 새로운 형태로 살아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람들 사이에서 변형되었고, 진실은 더 멀어졌습니다. 사건은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윤아 양의 이름은 여전히 기록 속에 남아있지만, 그날 밤 이후의 발자취는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술집의 흐릿한 화면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골목길, 비틀거리던 그림자, 강변에 놓여있던 검은 가방, 그 모든 장면은 서로 이어지지 못한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외국인 남자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한국인 남학생은 여전히 의혹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손에 남았던 자국은 증거가 되지 못했고, 기억 속 공백은 끝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기록을 넘겼습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서류는 다른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늘 같은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확실한 단서 없음. 가족은 시간이 멈춘 사람들처럼 살아갔습니다. 딸의 웃음을 품은 사진만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매일 기도를 올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윤아 양의 이름은 괴담 속에서 여전히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진실은 보이지 않았고 의혹만이 더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가족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끝내 딸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사건을 꺼내는 순간 다시 상처가 덧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같은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시간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었지만 윤아 양의 이름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기록 속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괴담과 소문 속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이 많습니다. 축제와 환호 뒤 한 사람의 실종이 얼마나 쉽게 잊혀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지나면 단서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건은 한 가족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진실은 아직도 미궁 속에 있지만 그녀의 이름만은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홍윤아 양이 사라진 지 오래가 흘렀습니다.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고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실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사라진 기억에서 풀어드렸습니다.